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초등학교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주식 초등학교가 뭐냐고요? 말 그대로 이게 초등학생들도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쉽게 강의를, 아주 기본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새로 주식 초등학교 그 버전을 한번 지금 강의를 새로 한번 내는 거죠. 자, 주식에 대해서 이 기존에 잘 아신 분들도 한번 보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원론적인 거를 다시 가르친 거고, 아주 쉽게 접근하는 강의니까 한번 여러분 좀 주식을 아는 분들도 어떻게 해요? 요거를 갖다가 저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을 공부하려면 주식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고, 왜 주식이 뭔 뜻인지, 어, 이제 우리나라로 뭐 저기 그냥 저기 뭐냐, 이게 영어죠. 영어로 하게 되면 이게 스톡이라고 하죠. 자, 스톡이라는 게 뭔 뜻이냐? 물자라는 뜻이에요. 스톡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해요? 주식이라는 언어가 어떻게 해요? 저기 물자라는 뜻이에요. 물자. 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제조업에서는 이게 뭐 물건을 만들면 그에 대한 무슨 제품이 있겠죠? 그게 스톡이에요. 그럼 스톡이라는 게 언제부터 이 개념이 주식이라는 개념이 잡게 됐냐? 예전 네덜란드의 어떻게 무역상들에 의해서 주식회사가 최초로 탄생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이거 직접 강의하는 것보다도 저기 잘 나온 다큐멘터리가 많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그런 걸 권유하게 드려요. 하지만 제가 좀 원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게 주식회사가 왜 탄생했는지, 주식회사가 탄생된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주식회사가 어떤 회사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자본을 합쳐가지고 그 지분만큼 지분을 받아서 그 투자한 만큼 그 지분의 비율에서 어떻게 해요? 수익을 배분해 가는 게 이게 주식회사예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럼 이 주식회사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예전에도 제가 강의를 했지만 이번 시간은 약간 좀 제 역사적인 거를 디테일하게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는데 다큐멘터리에서 좀 빠진 내용들이 많아요. 잘 만들긴 했는데 그 좀 약간 핵심적인 거를 갖다가 이게 좀 빠진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게 주식회사가 탄생한 게 된 게 이게 어느 시대까지 가면 뭐 좀 길게 가면 옛날 뭐 당나라 때도 가고 하는데, 짧게 가게 되면 어떻게 저기 이게 몽골 제국 때로 이게 좀 가면 그게 역사적인 주식회사의 그 시점이 잡혀요 좀. 예전에는 몽골 제국이 어떻게 해요? 요만큼이 다 몽골 제국이었죠. 거의 유로 저기 여기까지. 여기도 옛날에 몽골 제국이었어요. 자, 예전에 어떻게 해요? 인도는 아니지. 위쪽으로 하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다 몽골 제국이었어요. 이 한 나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관세나 통관세 같은 거 없이 쭉 가요. 예전 나라가 많으면 그 지나갈 때마다 통관세를 겁나게 뜯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저기 예를 들어 중국에서 비단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비단길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 이게 나중에 지중해로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중간중간에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상인들이 통관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러면 그 통관세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기 무역 비단 값에 들어가야 돼. 그럼 나중에 유럽으로나 여기 북아프리카로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이게 비단 값이 여기서 산 거에 어떻게 해요? 최하 100배에서 1000배까지 뛰어요. 자, 여기에서 쉽지 않다 비단 한 피를 100만 원에 샀다고 가정합시다. 보통 중국 비단의 최고 상지는 어디 가냐면, 저기 뭐냐, 상하이? 상하이 쪽 상인에서 나오는 비단이 최고, 옛부터 거기가 최고 상질 품질의 비단이에요. 대부분 유럽이나 이쪽 상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럽이나 이쪽 페르시안 상인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하이 쪽에서 비단을 많이 사가요. 여기가 이제 싸니까. 양쯔강 쪽에서 대부분 생산이 되고 상하이 쪽으로 다 몰려와요. 상하이 쪽에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상하이 쪽에서 거래가 돼요. 그럼 거기서 상하이 쪽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저기 그 무역상들이 비단 한 피를 100만 원에 줬다고
주고 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이 100만 원 주고 산 게 어떻게 해요? 이게 가가지고 유럽이나 이게 이제 원나라 전에요. 자, 원나라 예전 몽골 제국이 여기까지 통일했을 때 전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유럽, 여기 지중해 문화권 이제 국가들이 있어요. 요 문화권까지 비단이 가면 어떻게 해요? 최하 100배에서 많게는 상황에 따라서 1000배까지 뛰어요. 그건 그 시대마다 그때그때 틀려요. 그러면 여기 생산지에서는 똑같아. 가격이 파는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어쩔 때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싸게 팔리면 그 비단 한 필이 1억 원에 팔리기도 하고 100배가 1억 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비단 한 필이 10억 원, 1000배면 10억 원이죠. 10억 원에서 팔려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적이냐? 원나라, 몽골 제국이 탄생하기 이전에요. 이게 주식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그걸 따져가면 네덜란드의 상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탄생을 해요. 주식회사가. 근데 원론적으로 주식회사라는 거 개념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법과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게 네덜란드 상인들에서 그게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그게 알려지고. 이미 주식회사는 몇천 년 전부터 있었어요. 3000년 전부터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그게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주식회사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말을. 자,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되냐?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상단들이, 이제 예전에는 상단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육로로 가는 길과 이걸 비단길이라고 하죠. 어디가? 수로로 가는 길, 바닷길이죠.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잘들 알다시피 배로 실었을 때 대량의 물자를 갖다가 이게 값싼 비용으로 싣고 갈 수가 있어요. 배에다 실으면 많은 물자를 싣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육로로 가면 쉽게 말하면 말이나 낙타 같은 이런 동물, 소 같은 우마차는 동물로 해서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옛날 징기스칸 때도 이쪽에서 많이 해가지고 여기 유목민들이 어떻게 이 비단길 이렇게 가지고 상인들 갖다 털어먹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임도 당하고 전 재산을 날리기도 했어요. 상인들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요? 아무나 못 가기 때문에 이게 유럽으로 가면 이게 100배에서 1000배까지 가격이 뛰어요. 원산지에서. 그래서 이게 비단길이에요. 비단을 나르는 길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 바닷길이 있잖아요. 자, 바닷길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배로 해서 옮기는 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바닷길이 더 위험해요. 왜? 해적들 때문에. 자, 해적지를 이런 해적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나라들이 많아. 예전에 쪼개진 나라들, 해안가 나라들. 해안가 나라의 군대가 그냥 아예 대놓고 덮쳐요, 상단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왕실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빼앗아 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자, 여기에 가면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이 해안가에, 예전에는 이 나라들이.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또 약간 그 지역 향토 군주 같은 개념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군대를 끌고 가서 상단을 갖다가 덮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물건을 뺏어내요. 해적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예전에. 바닷길로 가는 게 대량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인데 굉장히 위험해요. 왜? 이게 해적질 때문에. 이 가는 도중에 거의 대부분 해적들한테 당해서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물건을 다 뺏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히려 육로가 더 안전해요. 마적도 있고 이게 위험하긴 하나 이쪽이 더 안전해. 바닷길보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비단길로 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너무 당연하죠. 자, 이게 언제 때 당나라 때라고 할게요. 당나라 때는 그래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자, 당나라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 육로로 갔어요. 자, 해로는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해역 같은데 특히 해적들이 어디서 대부분 그 길목을 어디서 기다리냐면 이게 깡패들하고 똑같아. 해적들이 어디서 해요? 해협에서 이게 좁은 상단들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좁은 해협들이 있어요. 좁은 해협에 보통 해적들이 거의 포진해요. 자, 좁은 해협이 여기 말레이시아 해협이죠.
자, 이쪽에 해협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상단은 일로 갈 수가 없잖아. 일로 가면 죽어요. 이렇게 해서 해안선 따라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얘들이 해적들이 보통 이런 해협 지역에서 많이 이걸 적어요. 그럼 여기 말레이시아 여기 해협이 있어요. 여기가 예전에 해적들의 소굴 지역이었어요. 왜? 무조건 상단들이 이 해협을 다 지나게 하기 때문에 여기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상단을 갖다가 덮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죽이고 물건을 뺏어내요. 그 대표적인 해협이 몇 개 없어요. 인도 쪽은 여기 이쪽이에요. 자, 여기에 섬이 있죠. 이게 무슨 섬이죠? 보통 이 섬과 이 사이를 지나가요. 자, 이쪽으로는 잘 안 가. 이 인도하고 이 섬 사이로 가려면 여기도 해협이에요. 좁죠? 그럼 이쪽으로 다 지나가야 돼요. 그럼 이쪽에서 해적들이 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저걸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뻔히 보이죠? 자, 이게 무역 상단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페르시아 쪽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요즘 예전에 얼마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서 저기 소말리아 해적들이 겁나게 판을 쳤죠. 여긴가? 하여튼 여긴가? 소말리아 해적들이 여긴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여기 해협이 좁죠. 요 좁은 해협에서 여기서 해적들이 여기서 또 기다리고 있다 해서 덮쳐요. 그 밑에 여기도 똑같아. 자, 여기가 제일 홍해 쪽으로 들어가면 제일 좁은 해협이 있어요. 해적들이 이 좁은 해협에서 기다렸다 어떻게 상단들을 덮쳐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바닷길로 해가지고 배로 옮기는 게 대량의 물자를 싼 비용으로 옮기는 거 효율적인데 원체 위험해. 해적들이 여기저기에 막 매복해서 막 덮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육로로 가는 게 그나마 육로도 마적은 있지만 그나마 여기 이 바닷길보다 더 안전해. 그 대신 육로로 가면 어떻게 해요? 소나 말이나 낙타를 빌려 가지고 이걸 가야 돼요. 상단들이 소나 낙타 말을 빌리질 않아요. 이게 보통 이게 이게 비단길을 가다 보면 구간마다 물자를 옮겨요. 자, 어느 구간에서는 소로 옮기고 소우마차로 옮기고 어떤 구간에서는 말로 해서 옮기고 어떤 구간에서는 낙타로 옮겨요. 대표적인 게 이게 그 물자를 옮기는 게 소, 말, 낙타예요. 그래서 한번 끊고 하자고요. 알았어.